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무료하게 대충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보험에 관한 상식을 활짝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보험에 관련된 상식도 넓히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상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보험 전문가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보험학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대한민국 보험의 소리를 찾아서 보험의 역사.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보험에도 역사가 있을 텐데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우선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저요?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조금 처음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약간의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 네.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의 계약은 1583년이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500년대. 네. 와,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역사 하나는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보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죠. 한 100년 뒤쯤? 200년 뒤쯤? 우리나라의 근대적 생명보험은요. 네. 언제예요? 1876년. 오. 이때 일본의 강화 조약을 좀 체결을 했어요. 그 네. 이후에 일본인에 의해서 지점 형태로 최초로 좀 도입이 된 게 보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후 1921년도에 뭐 한상용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야, 설립이 길다. 된 게 시기였습니다. 조선 화재 보험 주식 회사 무려 30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이 생긴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보험 상품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우리 당시에는 소가 그 집의 재산의 가장 큰 재산이고 내가 부를 상징하는 네. 그러한 요소였는데 이 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민들끼리 보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혹시나 뭐 소가 없어지거나 뭐 소가 죽을 수도 있으면 정말 큰 재산을 잃는 거잖아요. 야, 소보험. 그렇죠. 그것을 이제 서민들끼리 3, 4, 5고 모여서 이렇게 보험의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재밌네요. 있고 좀 근대적으로 좀 보자면 1988년도부터 보험회사라는 게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됐고 199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이라는 게 대중화가 조금 많이 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선화재해상보험이 지금의 M화재보험으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러네요. 보험사가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대에 S생명 그리고 K생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H생명으로 불리는 D생명이 이 보험 상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한 80% 정도가 그쪽 대형사 3사라고 하는 곳에 가입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셨던 설계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셨냐면 가사를 하셨던 이 어머님들께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어머님들이 집에서만 가사를 함으로써 이제 생활이 영위되지 않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 반찬값을 벌고 아이들의 학비 이런 것들을 조금 보태고자 보험업계로 이제 설계사로 근무를 하게 되셨던 시기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보험 상품이 필요한 줄도 잘 모르시는 분들께 나 이거 하나 가입해줘야 내가 다음 달에 좀 생활이 여유로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거 하나 가입해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인 이제 영업 그리고 지인 설계사 그런 거를 좀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때도 여성분들이 설계사 일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첫 보험 어떤 보장들을 좀 해줬었나요? 네. 근대적인 뭐 가장 큰 첫 번째 보험은 생명. 즉 사망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이게 뭐 90년대에는 보험 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물밑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보험이 외국계 P사의 종신보험입니다. 어허. 이게 조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요? 어떤 사건이냐면 99년대 당시에
한 의사분께서 나는 내 앞으로 내가 혹시나 사망했을 때 10억의 사망보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2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직접 계약하시고 서명을 하셨어요. 네. 보험료도 납부가 됐고요. 보험료가 납부된 지 19시간 만에 신장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실제로 하셨어요. 어머. 그때 당시에 이 10억에 대한 걸 보험료 2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이 10억에 대한 사망보험이 어떻게 지급이 될까? 큰 화두가 됐었는데 어떻게 뭐 됐어요? 일주일 안에 검토가 다 끝나고 10억 원 지급받았습니다. 200만 원 내고. 네, 10억 원을 지급. 그때 당시에 엄청 큰 사건을 막 뉴스에도 그러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광고를 통해서 네. 가족 사랑의 실천은 사망보험금이다.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의 인기가 엄청났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국내 대형 보험사들도 너도 나도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됐었어요. 맞아.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IMF 금융위기 사태 당시에는 정말 너도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고비를 많이 넘기는 시점에서 또 당시에는 남성분에게 소득이 조금 집중이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질병, 뭐 사고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뭐 가장의 상실, 부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을 조금 보완, 내 가족 사랑을 지키자. 라는 용도로 그때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예, 보험의 변천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이 된 시기였어요. 네. 가족 사랑을 좀 내세우면서 그랬다가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실 남편분이 그 일찍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 이건 종신보험이구나. 그럼 큰 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뭐냐 해서 나온 게 CI 보험이고요. 그 CI 보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종합보험들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모 보험사에서 본격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출시해서 왜냐하면 그 보험 회사가 좀 비싼 보험료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이는 갱신형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06년도고요. IMF 이후부터 그 2008년 이전까지는 펀드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몇 달만 넣어놔도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변액보험이 2008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넣어놓기만 하면은 한 2년만 지나도 원본이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 높은 보험으로 판매를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토막. 이제 반토막이 나고 다 쓰라는 경험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변액보험이 주춤하는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 8월 달부터 실손 의료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좀 이렇게 표준화가 돼서 판매된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는 이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치매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보험의 또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소득의 변화, 연령의 증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네. 시대적으로 좀 반영된 보험들이 그 보험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대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덧붙여 설명드리면 치매보험 말씀하셨는데 네. 이 치매보험이 최근에는 경증 치매라고 그래서 중대한 치매, 중증 치매 이외에 약간의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09년부터 쭉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3년 혹은 5년 만에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게 이게 거짓 이제 2번, 3번 정도 도래했단 말이에요.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 좀 단독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추세로 많이 지금 시대적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심혈관계통에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중요한 거를 사실 많이 몰랐었기도 하고 큰 보장을 준비하기에는 한 100만 원 단위로밖에 준비가 될 수가 없었던 보장들을 지금은 신상품들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좋았던 보험이 있었다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최근에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치매보험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출시될 적에는 CDR 등급 3등급 이상의 중증 치매만 보장이 됐는데 이제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출시된 그 치매보험들은 CDR 등급 1등급 아주 경미한 치매부터 보장이 되게끔 좀 더 내용이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떤 보험을 가입할 적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요. 과거에 가입했던 CI 보험이라든지 이 CI 보험만도 나는 보장이 돼 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비보험도 옛날에 비싼 실비를 가지고 있다든가 치매보험도 옛날에 보장 범위가 좁은 중증만 보장해주는 비싼 치매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걸로 바뀌었을 적에는 그걸로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면서 나중에 큰 위험에 당했을 때 그 보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보험도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보험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보험이 인기를 끌고 어떤 보험이 또 새롭게 탄생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재밌게 기대가 되네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련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보험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을 확실하게 팩트 체크해드리는 보험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어떤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보험은 작게 쪼개 종류별로 여러 개 섞어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한 분은 X, 두 분은 세모다. 동그라미는 없었어요.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양쪽 다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상품을 가입할 때에 원래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기본 계약을 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원하는 담보를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거진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15년도나 16년도에 가입하셨던 보험 상품이 있다, 혹은 리모델링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기본 계약이 없는 보험과 한번 보장과 보험료를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가 오히려 저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그라미일 줄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 투자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보험은 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사실 이러한 문제가 매달 매주마다 보험회사이나 상품이나 조건들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바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 무조건 맞다, 무조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종합보험을 보더라도 20~30%가 저렴한 요즘 무해지역보험이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더라도 꼭 필요한 특약, 예를 들어서는 혈관진단비나 뭐 가족생활 일상배상 책임 같은 꼭 가성비 좋은 특약들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회사들이 같은 무해지역 상품이라도 달라요. 이게 또 다르기도 하고, 또한 어느 회사는 운전자 보험이 최소 보험료가 기준이 10,000원, 어떤 회사는 최소 기준이 20,000원. 이렇게 최소 보험료의 기준이 다른데도 상당히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한 가지 상품이 올인하는 게 아니라 조합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내가 원하는 취향마다 장점을 콕콕콕 집어서 조합을 잘 하시는 컨설팅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저는 X를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X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험이랑 계속 바뀌고 네. 사람이 보험을 가입해서 뭐 몇 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갈아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입해서 제대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보험을 쪼개서 가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험이라는 게 항상 좋은 특약이 따로따로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 회사마다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보험이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술비는 여기가 좋다 해서 여기서 주계약하고 수술비를 가입하고 암보험은 여기가 좋으니까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계약이 쫙 중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지는 단점이 있고요. 네. 이 보험 쪼개는 거는 사실은 왜 나왔냐면 제가 보기에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험을 가입시킬 어떤 분을 처음 만났는데 네. 처음부터 만약에 10만 원짜리 하나 딱 가입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좀 비싸다 그래서 가입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조금만 넣어가지고 2만 원, 3만 원 하나 가입시키고 6개월 있다 와가지고 또 새로운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또 가입시키고 그 2만 원, 3만 원짜리를 쪼개가지고 한 1년에 걸쳐갖고 2년에 걸쳐가지고 한 5개를 가입시키면은 10만 원이면 하나면 될 거 가지고 20만 원에 5개를 가입해서 보험료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영업에 있어서는 이게 더 좋거든요. 쪼개서 여러 개를 가입하시는 게. 네. 그래서 보험은 쪼개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그때그때 가랑비에 속고 쪘듯이 조금씩 가입할 때 나중에 딱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보험이 중복이 되고 많이 가입했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험은 그 한 번에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가입하는 거는 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개 또 쪼개서 가입하시는 거를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네. 저희가 그냥 아는 지인 통해서 하나하나 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요즘은 뭐 광고나 콜센터에서도 전화가 많이 해요. 뭐 카드 회사, 맞아요. 은행, 어디 마케팅에서 전화 오면 결론은 보험 상담인데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서 뭐 내 안보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디에 있고 내 이 운전자 보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어디에 있다는 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사를 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상담을 조금 하다 보면 내 보험이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어디에 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회사에 가입은 되어 있고 안보험은 어디고 운전자보험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꼭 저희 전문가들과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셔야지만 정확한 내 보장 내용 80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내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조금 나중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아, 주변에 사실 보험 전문가도 없고 지인도 없고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은 저 지인만 믿어도 될까 의심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한테 편하게 문의를 주신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한 보험사에 가입이 거절되면 다른 보험사도 가입이 안 된다. 오, 과연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입이 안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거절됐지만 여기서는 받아줄 수 있다. 그래요? 보험회사끼리도 전화 연락해서 야야, 걔 안 돼. 뭐 이렇게 정보가 교류되는 거 아니에요? 교류가 되는 부분은 통합 전산망이라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에 대해서 혹시 모를 보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이력들만 공지가 되고 다른 뭐 인수 조건이나 아니면 가입 조건들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후일 리모델링 상담 도와드리잖아요. 네, 네.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러한 이유가요. 회사마다 각 보험회사들마다 각기 자신들의 손해율 그리고 자금 상황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달은 장사가 잘 돼서 조금 유하면 난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라는 승인이 날 수 있는 반면에 자금 상황이 요즘 조금 촉박하고 조금 부족하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까다롭게 심사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디 회사는 정상 승인, 어디 회사는 몇 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부담보, 어떤 회사는 아예 거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과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거나 아팠던 사람들은요. 고주 의무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더욱더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회사의 심사를 비교해야지 같은 보험료 내고 누구는 5년 부담보, 그쵸. 누구는 정상승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한 디테일한 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아니, 같은 사람인데 보험사마다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요. 근데 이것도 보험회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유, 저쪽 보험은 된다던데 나도 좀 어떻게 봐줘요. 뭐 이런 거 안 통하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지 의무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가 있죠.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고지해가지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만약에 한 8년 전에 뭐 수술해서 입원해서 큰 치료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고지하는 내용은 5년까지만이거든요. 5년 안에 입원 수술한 기록이 있냐 물어보는데 8년 전에 수술한 걸 갖다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거 이게 있는 거네 그럼 거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거 외에 쓸데없는 것까지 다 고지를 해서 거절받을 필요는 없다. 굳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마다 심사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8년 전 거를 안 보는 회사도 있고 어허. 어떤 회사는 뭐 8년 전 거를 굳이 딱 얘기했더니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거절 내주는 경우도 아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계사분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고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보험을 맡기실 적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설계사분도 조금 융통성이 있고 처세가 좀 능하신 분을 만나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심사자의 경험,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분의 경험이 아니라 심사를 올리시는 분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자는 사실 단답으로 대부분 말을 해요. 뭐 추가 고지하세요. 뭐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했을 때 안 되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분은 그 회사에 보장이 좋아도 가입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왜 안 되는지,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질문을 했을 때에 심사자가 다시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럼 그거를 보완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가령 그 병원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방문 검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보완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포기가 조금 가입자한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경험이 많은 그 전문가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팩트체크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 팩트체크 확인해보겠습니다. 진단비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이 가능하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원하는 만큼 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먼저 아닌 거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면, 물론 그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자의 연령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하는 보장이라는 건 사실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혹은 사고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그 크기를 점점 줄이면서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어떤 담보에 대해서 내 가입자의 연령을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담보를 무조건 가입하고 싶으니까 이대로 좀 설계를 해주세요 한다면 한 회사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회사의 상품들로 쪼개서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계약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연령에 보험 상품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게 그나마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좀 가깝게 가입할 수 있는지를 좀 상의해보고 나서 적정 수준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질병에 대한 발견하는 확률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런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할수록 암으로 진단받는 사람, 뭐 뇌혈관 질환, 뇌졸중 진단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수령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했어요. 옛날에는 암보험 막 10억, 20억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했어요. 와. 현재는 그런 기준이 대폭 축소가 딱 기준이 정해져. 뭐 골절 진단금은 모든 회사 통합해서 뭐 얼마만, 암 진단금은 모든 회사 통합해서 얼마만 이렇게 조금 제한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발병률도 중요한데 의학 기술이 가장 발전할수록 또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좋은 보험에 가입이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조금 중요합니다. 와, 갑상선암 1억에 해주면 전 당장 들겠네요.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보험이 좋은 게 많다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손해율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거나 많아질 것 같으면은 그 보장 내용을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1억을 들어줄 거를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축소를 시켜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네. 그건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세모를 든 이유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암으로 집안 내력이 있었고 암을 1억 원 들고 싶다. 그럼 한 보험사에 3천만 원까지 가입이 안 된다. 네. 그럼 3개, 4개 보험사를 같이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 특수한 상황에 맞게 우리 집안에 어떤 질병의 내력이 있다든지 또 내가 사고에 취약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특약을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세모를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특약, 좋은 특약들 앞으로 계속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빠를 적에 좋은 보장을 많이 넣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어느 보험사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내 경제력인 여력에 맞춰서 가입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보험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보험에 관련돼서 이게 맞을까 아닐까 어디다 물어볼 데 없어서 답답하셨잖아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려볼까요? 사례자 소개를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50대 여성이시고 프리랜서이십니다. 오. 성인의 자녀 2명을 데리고 계시고요. 네. 월보험료 43만 2,305원을 납입 중이십니다. I생명의 CI보험, 그리고 K생명의 역시 여성 CI보험, D생명의 상해보험 이렇게 가입 중이십니다. 이분은 CI 보험을 2개나 가입되어 있네요. 네, 2개 가입되어 있으신데 원래 이 K생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입하실 때 무려 50만 원가량 내고 계셨던 보험이었대요. 어이구. 그런데 보험료가 좀 높다 보니까 어. 30만 원 정도를 감액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 대부분 보장이 갱신형이었고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게 지인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가입을 하셨고 또 다른 지인이 또 뭐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서 그래 하나 가입하지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셨지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는 한 80만 원 정도 가까이 보험료를 혼자서 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 부담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감액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보장을 제대로 갖고 계신지 궁금하셔서 의뢰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이생명 상품 먼저 살펴볼게요. CI 보험이에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200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납입이 거의 다 끝나셨는데 주계약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보장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그리고 만기는 80세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처럼 보장 범위가 매우 작은 것들로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K생명 여성 CI 보험도 문제인데요. 네. 이게 더 비싸니까 문제죠. 2008년에 CI 보험을 가입해서 이미 11만 8천 원 납부 중이셨는데 똑같은 CI 보험, 그러니까 여성자만 틀리죠. 여성 CI 보험을 27만 원에 물론 처음에 50만 원 넘게 가입을 하셨는데 네. 내용을 봤더니 그냥 2008년도에 가입한 아이생명과 거의 똑같아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실비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입원 일당하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 1,500, 뇌출혈하고 급성신경쇠 각자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으로 보장하기엔 너무 큰 보험료로 너무 적은 보험을 갖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비는 이분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는 원래 보험료거든요. 네. 근데 그 실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CI 보험으로 가입했다. 굉장히 뻥튀기인 거죠. 그것도 처음에 5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줄인 걸 봤더니 그나마 이제 암 진단비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갱신형이고 뇌출혈 급성신경색 2천만 원 있어봤자 또 80세 만기로 끝나는 거고 결국은 그 27만 원 중에서 보험료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주계약 5천만 원이 뭐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을 정도의 큰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4천만 원이 이제 사망보험을 땡겨 나오는 이런 CI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했던 중대한 질병, 즉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신경색은 받아갈 확률이 거의 별로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에다가 20몇만 원씩 내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낭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나마도 기존에 있던 아이생명의 CI 보험하고 보장력이 거의 똑같은 중복보험이라는 얘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D생명의 상해보험도 좀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아직 좀 있었어요. 봤을 때 뭐 일반 재해가 아닌 뭐 평일, 뭐 대중교통 이렇게 있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러한 특정 단서나 조건이 없을수록 좋은 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이면 그냥 사망보험금이 돼야지 앞에 뭐 재해 사망,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대중교통 재해 사망, 대중교통으로 사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휴일 대중교통 재해 사망. 휴일에 대중교통으로 사고로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아이고. 라는 뜻이죠. 이러한 특정 단서들이 있는 거 말고요. 그냥 난 사망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단서들이 되게 평일, 휴일, 대중교통이 많은데 이러한 상해보험을 굳이 3만 원씩을 납부를 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네. 아니 근데 이분 어떡해요. 세 분 전문가분들 입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가 있는데 이분은 이거 다 그냥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가입 당시에 사실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데는 약간의 이유는 있긴 하셨더라고요. 자제분들께 그래도 물려줄 건 없는데 사망보험금이라도 물려주셔야지 하고 가입을 하셨던. 그래서 I생명과 K생명 비교해봤을 때 I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유지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I생명 CI보험 원래 11만 8,750원 납입 중이셨잖아요. 거기에서 주계약만 살리고 나머지 특약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을 때의 보험료는 72,800원으로 변경이 되시고 K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지하려고 고려를 해봤는데 보험 상품 가입하신 게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주계약이 5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봐도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오히려 더 저렴해요. 그러면 주계약을 살리려는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저렴하게 더 가입을 해서 앞으로 낼 보험료도 줄이고 월 보험료도 줄이는 게 더 유리한 조건. 근데 사망보험금 그냥 4천만 원이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는 정리하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5년 전에 가입을 한 건데 어떻게 지금보다 비쌀 수가 있어요? 종신보험 중에서도 제일 비싼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또 이제 D화재 보험과 H화재가 이제 보험을 신규 가입이 되셨는데 D화재부터 살펴보시면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지금 1,000만 원씩 보장이 크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대상포진이라든지 대상포진 눈병 같은 약간 면역계, 또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쉽게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특약들을 좀 세세하게 설계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또 치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경증 치매. 또 내가 나중에 혹시나 치매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장기 요양 진단비라고 해서 1에서 4등급까지 조금 빈틈없이 준비를 했고요. H화재를 또 살펴보면요. H화재 같은 경우는 뭐 D화재에 없었던 일반 상해 후유 장애는 7천만 원, 또 암 진단비와 뇌주주 신경세 진단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수술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1종에서 5종 수술비도 10만 원에서 300만 원 모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D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정한 담보들, 뭐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준비하면서 또 H화재에서도 부족한 담보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는 뭐 CI, 뭐 뇌출혈만 이런 보장에서 빈틈없는 정말 완벽한 보험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D화재하고 H화재가 네. 각각 갑상선에 대한 부담보가 D화재는 5년 부담보가 나왔고 H화재는 3년 부담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부담보 조건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H화재 단독 실손 의료비 29,58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부담보 없이 그냥 할증만 3,000원 살짝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보가 아니라 그냥 할증 정도로 해서 가볍게 심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다 똑같은 심사 조건이 아니니까 할증 조건이라든지 부담보 조건을 따져가지고 가장 유리한 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네, 정말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고 해도 회사별로 조건이나 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아우 안 되겠지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알아보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녀분의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영원이에요. 이건 뭔가요? 자녀분 보험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어쨌든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들은 뭐 굳이 필요 없다 해서 아직까지는 가입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께서 어떤 도움 주셨나요? 그냥 저대로 오케이인가요? 어떤가요? 보험이라는 것은 젊음에도 꼭 필요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언제 젊은 나이에 아플지도 모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평생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혜택이 의료에 지원의 혜택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나 그때 그럼 보험 새로 준비하지 했을 때 난 이미 잔병치레를 너무 많이 한 상태면 보험 가입이 그때 또 어려워지고
비싼 보험, 또 조건이 불리한 보험들로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배우자분의 혜택을 조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서요. 최소한의 진단비, 뭐 뇌나 심장 질환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도록 좀 권유를 드렸고 네. 현재 연령 지금 나이가 두 분 다 젊으세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실손보험 포함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암 진단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2대 진단비는 3,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왜 이렇게 선택이 됐냐면 네. 보험의 필요성이 물론 있죠. 뭐 그 가족분이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자식보다 뭐 더 일찍 가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가 부재 있을 때 어쨌든 자녀분들께서 본인의 어떤 경제 활동 그 소득이나 그다음에 아팠을 때 그런 노후 같은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보장은 준비할 수 있게끔. 근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나의 세포가 변이가 돼서 그게 이제 종양으로 그래서 내 세포를 뗀다거나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가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보장보다는 심혈관, 뇌혈관 계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그 자제분들한테는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네. 암 진단비는 그렇다고 아예 없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는 한 상품당 어린이 보험으로 최대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질병 후유 장애를 통해서 추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간병 상태가 됐을 때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했더니 연령이 높아서 비싼 것도 있지만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남자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6세 아드님 보험을 살펴보면요. HRG 시승률비 옆에 할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할증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16년도에 좌측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3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 수술하신 이력이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 번도 뭐 축구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디 넘어져서 크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수술 내용 때문에 지금 뭐 부담보 좌측 다리 2년 정도의 부담보 설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 회사는 뭐 정기간 부담보 어디 회사는 아예 상해 쪽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2년 부담보 조건을 잡는 대신 기존 내 실손보험보다 건강상에서 조금은 할증해서 내가 보험료 받을게. 대신 2년 부담보 제외하고 모두 상해 쪽에서 보장을 할게. 라는 내용을 좋은 조건으로 지금 승인이 난 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아, 이분이 다치기 전에 가입했으면 부담 보고 뭐고 이런 거 없었을 텐데. 이래서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구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은 한 회사에만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심사를 여러 군데 해봐요. 특히나 이런 그 뭐 과거 치료력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그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편하자고 사실 그거를 그냥 쉽게 어떤 회사만 한 군데 해보고 그냥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저희는 편해요. 근데 가입자는 나는 사실 생명에 지장도 없고 요거 그냥 조금 아프다고 그걸 보장을 안 해주는데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래서 그 전 보험사를 좀 심사를 넣어봐서 귀찮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좀 찾아드렸더니 보장을 100% 그래도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해주면서 처음 가입할 때만 약간의 인상된 보험료를 받는 걸로만 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례자의 결과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젊다고 안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고 나중에 내가 병 걸릴 확률이 적거나 이렇더라도 미리미리 쌀 때 가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40, 50이 넘어가서 그 전까지는 내 보험료 내는 게 아까워서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입하려고 했을 땐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젊었을 때 가입이 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특히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만기가 24세, 30세 이렇게 짧다. 그럼 그 어린이 보험 끝나고 가입해야지 했다가 이렇게 자녀처럼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입에 부담보가 생기거나 할증이 생기거나 아예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만기가 짧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빨리 연락 주셔서 꼭 100세 만기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당장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험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뭐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서 아유 여유가 없어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한도로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좀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보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나의 소득과 조건 상황에 맞게 저희가 알맞는 보험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봐도 모르겠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렵기만 한 약관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약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심장 질환 약관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심혈관이라고 안 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네. 허혈성이 뭐냐? 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 질환인데 심장 쪽으로 피가 돌지 않는 모든 질환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관 뒤편에 있는 별표를 보시게 되면은 허혈성 심장 질환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표를 여기 보게 되면은 심장 쪽으로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 협심증, 분류번호로 질병 분류 코드는 I20으로 시작을 해서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까지 해서 총 6가지의 심장병 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중에서 보장 범위가 이제 좁은 거 넓은 걸 말씀드릴 텐데 MC님 급성 심근경색이라고는 좀 자주 들어보셨죠? 네, 급성 심근경색 많이 들어봤어요. 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급성으로 뭐 심근이 경색되는 거. 예, 맞아요. 심근경색이 심장 근육의 경색 네.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급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급성 심경색은 심장마비가 갑자기 오는 병인데 그 분류 기호를 보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I21 코드, 그다음에 후속 심근경색증 I22 코드,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이라고 해서 I23 코드인데 요 3가지 코드가 바로 급성 심경색이거든요. 네. 대부분의 보험사가 요 심장병이다 그러면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심장병 중에서 이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5%밖에 안 돼요. 발병 확률이. 네. 근데 이 발병 확률 되는 것도 문제지만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에 걸어오시겠어요? 실려오시겠어요? 실려오죠. 그렇죠. 갑자기 심장마비가 쓰러졌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로 병원에 실려오셔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30분이 지나버리면 사망을 하세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답답하다 해서 심장병으로 오시는 환자의 대부분이 그냥 만성 심장병, 즉 나이가 들어가지고 천천히 오는 심장병 환자가 대부분인데 네. 이 만성 심장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I20 협심증이 만성 심장병의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다음에 I24 코드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근데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라고는 I25 코드. 요 I20, I24, I25 코드가 만성 심장병이거든요. 네. 근데 요 코드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 우리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치료받으러 걸어오신 분들이 이 병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보장을 해줘야지만 좋은 특약일 텐데 네. 대부분의 보험사는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혈관 질환이 약해지고 이제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이 심장병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 모든 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한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험증권을 열어보시고 내가 급성 신경쇠 진단비로 돼 있는지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돼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급성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보장받기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친절하게 약관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오다 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보험 상식들 좀 넓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상담 창구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